고유정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점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붓 아들을 누가 죽였느냐, 혹은 실수로 인한 질식사인 것이냐에 기로해서 경찰이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건 그날 의붓 아들이 숨진 날 새벽 5시를 전후해서 고유정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사망 당일 밤 9시 30분 거실 옆 작은 방에서 의붓 아들 A군이 취침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밤 10시 현 남편이 고유정이 건네 탄산음료를 마셨죠. 밤 12시 고유정과 현 남편은 각자 방으로 갔어요. 현 남편은 아들이 잠든 방, 아들 옆에서 잤고요. 고유정은 홀로 맨 끝방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고유정의 행방을 경찰이 지금 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새벽 5시에 의붓 아들이 10분 이상 무언가에 의해 짓눌려서 질식사를 했다라고 경찰이 바로 어제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유정이 7시 2시간이 지나서 아들 방을 지나서 안방으로 이동을 했고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에 이르릅니다. 10시 10분 현 남편이 일어났죠. 숨진 아들을 발견한 후 고유정에게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의붓 아들이 숨졌던 그 집의 구조도를 입수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상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제가 지금 옆에 출력을 해놓은 게 바로 고유정의 의붓 아들이 숨졌던 그 집의 구조도입니다. 먼저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안방이 있고 안방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바로 이 주방에서 고유정이 의붓 아들이 숨지기 전날에 카레라이스를 해주었다. 그리고 고유정이 건넨 음료를 현 남편이 마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정이 되는 시간에 고유정이 맨 끝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 남편과 의붓 아들은 중간방에서 잠을 잡니다. 지금 구조도를 보니까 고유정이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맨 끝방이라고 해서 경찰 말 듣고 저 멀리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고유정이 자정에 들어간 방과 지금 의붓 아들이 숨진 방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의붓 아들은 숨지고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새벽 7시에 고유정이 맨 끝방에서 의붓 아들이 숨져 있는 방을 지나가서 거실을 지나가서 안방에 가서 컴퓨터를 통해서 제주도 항공을 예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건은 과연 7시에 이 방을 지나갈 때 죽어있는 아들을 봤느냐 못 봤느냐라는 겁니다. 이 이슈를 두고 고유정과 현 남편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유정, 방문 열려 있어 닫아준 적은 있지만 의붓 아들을 못 봤다. 고유정의 현 남편, 얼굴 크기만큼 피 흘린 채 침대 밑에 엎드려 있었는데 문 앞까지 와서 못 봤을 리 없다. 치열하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 지금 경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들이 숨진 게 5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잠에 든 게 자정이란 말이에요.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의 고유정의 동선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꼬였다. 네, 꼬이고 말았습니다. 특히 특히 사고가 발생한 그런 그 장소가 가정집 아니거든요.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영상이나 녹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그 집 안에 있었던 2명, 부모죠. 그러니까 친부와 고유정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명 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람의 진술도 얻기가 힘든 사건이 돼버렸어요. 예.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경찰이 굉장히 힘들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저렇게 구조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고유정이 만약 새벽 5시 무렵에 의붓아들이 사망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고유정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반면 고유정의 그 남편 친부 입장에서는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못 봤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고유정 현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고유정까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자. 심리 생리 검사를 받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게 증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부 규정들에 보면은 동의하에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또한 고유정 측에서도 그렇고 또한 지금 현 남편 측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 특히 경찰이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미 빠져버린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찰이 1차적인 그런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둘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을 기소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검사가 기소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할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두 명 다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사건은 많이 꼬인 상황입니다. 미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김弁박사님 집 구조도 보니까 고유정이 맨 끝방에 가서 잠들었다고 해서 뭐 거실을 두고 의붓아들이 잠든 방, 그다음에 거실, 고유정이 잠든 방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붙어 있네요. 네, 이 정도 방이면은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는 알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10분 정도 얼굴이 눌려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저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너무나 아쉬운 게요. 일단은 이게 좀 이른 시간에 이뤄져서 현 남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현 남편뿐만이 아니라 고유정에 대해서도 모두 다 같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현 남편 등에 대한 신체 검사 등을 통해서 실제로 현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카레라이스를 먹었고 거기에 약물이 있어서 내가 완전히 그냥 잠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입증이 되면은 사실 고유정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다 깨지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정황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가 한 10분 정도에 대한 그런 피를 막 토하면서 사망을 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아빠가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깊은 잠을 들지 않아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일어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남편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건이 자꾸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던 게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방을 따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기 기운이 있고 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갖고서는 바로 저쪽에 있는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서 아침 이른 7시에 재주행 티켓을 또 예매한다는 것도 제가 생활하는 생활 패턴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거든요.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죽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5시가 넘는 시간이고 그 공간에 지나가면서 받는지 못 받는지를 따지고 있지만 7시에 바로 아이가 사망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한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재주행 티켓을 예매했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돌아보니까 저 현장이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전후 상황들을 바라보건대 고유정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초동수사가 미흡했던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